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2년 12월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상황 정리하고요. 가격 동향도 정리하고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거래가 실종되니까 미분양 주택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집쟁이들이 이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좀 사달라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이거 완전 헛소리죠. 이런 걸 하고, 그런데 이 미분양 주택 공공이 매입하는 거 이거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정리하려고 합니다. 숫자 560, 733, 834 이렇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죠. 재밌습니다. 조금씩 증가하는 그 수열입니다. 또 다른 숫자 683, 999, 요것도 있는데 683과 999 사이에 조금 전 봤던 가장 큰 수 834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22년 10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560건, 이게 지금 역사적 저점이고요. 11월에 733건으로 늘었네요. 예, 거래량이. 12월에는 834건으로 더 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683은 뭐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6개월 이동 평균이고 999는 12개월 이동 평균입니다. 이거 다 제가 산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거래량 834건이라는 것은 6개월 이동 평균을 밑에서 위로 돌파했는데 여전히 12개월 이동 평균보다는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1년 9월 거래량이 2692건이었습니다. 21년. 그래서 3000건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거래 침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벌써 수년 전부터 이렇게 디파인해서 이 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1년 9월부터는 이게 지금 현재의 그 부동산 거래 시장 침체가 시작됐다는 뜻이고요. 22년 7월부터는 648건으로 더 내려가서 지금 17개월째 거래 침체 상태, 최근에는 실종 상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일평균 거래량 그림을 좀 바꿨는데, 이거 보시면은 과거 16년 평균 하루에 서울입니다. 300건 이상 거래됐습니다. 아파트가. 22년은 일평균 50건 거래됐습니다.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은 10월에 일평균 28건, 11월에 37건, 12월에 42건 이렇게 거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조그마한 까만 그 그래프는 10월, 11월, 12월, 현재 1월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1월은 거래량이 3월 1일이 돼야지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제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 가격은 뭐 제가 부동산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KB 부동산에서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가 있습니다. 가격 지수. 요게 저는 상당히 쓸만한 것 같아서 이걸 기초로 이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마이너스 2.17% 추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7월 이후 7개월째 하락 중인데 그 모습은 사진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7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거 이거 지난번 그 상승 기간을 고려한다면은 하락 기간은 아직 매우 짧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락률을 보면은 11월의 마이너스 3.14%, 12월에 마이너스 2.58%보다는 좀 둔화됐죠? 하나씩 뒤로 밀려야겠습니다. 12월이 마이너스 2.17%, 11월이 마이너스 2.58%, 10월이 마이너스 3.14%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예, 꼭 그림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나가는 방송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률도 좀 둔화됐다.
하락률이 둔화된 게 올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계속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 나온 분이 하락률이 둔화됐다. 거래량도 늘었다. 이러면서 거래량 저렇게 넣으니까 좋은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바닥을 논하고 있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은 바닥은 멀었다고 봅니다. 예. KB 선도아파트 지수 7개월간 가격 하락률을 적용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아파트가 19년 10월에 한 8억 원 정도 했다고 했을 때 22년 6월이 고점이었는데 그때 가격이 11억 8,100만 원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7.63% 그때 올랐는데 12월에는 고점에서 고작 마이너스 11.18% 하락한 정도에서 시뮬레이션 값이 한 10억 4,9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KB 부동산 가격 지수가 보여주는 그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년보다는 지금 여전히 31% 이상 폭등한 상태라는 겁니다. 저 KB 가격 지수가 말하는 것이. 그런데 뭐 그 가격이 내려요. 예, 아직 멀었다는 거죠. 고점에서 고작 마이너스 11.18% 내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47.63% 올랐다가 찔끔 마이너스 11.18% 내린 상태다. 이게 지금 평균 어떤 그 시세라는 건데 문제는 이 가격에는 안 팔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 유통시장 실종됐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KB 부동산의 가격지수가 말하는 저 가격에는 안 팔린다는 겁니다. 예. 그나마 지금 하루에 이제 한 40여 건, 그러니까 한 10월에 저점이 한 하루에 28건 거래되다가 지금 한 40건 정도 거래되는 거, 그것은 급매로 값을 크게 내린 경우에만 거래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상투에서 물린 분들의 탈출 기간 적어도 5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 기간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이 팍 떨어져야 합니다. 의미 있게. 예? 그냥 현재 상태에서 한 20-30% 이상 팍 더 떨어져야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그렇게 팍 내렸을 때 거래량이 증가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미지수입니다.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저 탈출 기간은 계속 더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현재의 이 아파트 하락 기간이 한 10년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한 4가지인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전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링크해 두겠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H가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다는데 이거 분명히 배임죄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TV조선인가? 거기서 이제 보도한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거래가 이제 실종된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유통시장이 지금 사실상 정지된 그런 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수 침체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만 연간 아파트 거래 대금, 그러니까 아파트 실종됐기 때문에 잠기는 돈이 대략 한 적어도 50조 원 가량 된다는 겁니다. 예? 서울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 합치면 뭐 서울에 한 2배 가량 될 테고 전국 합치면 한 3배 가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유통시장과 관련되는 모든 시장이 싹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도 싹 사라지는 것이고요. 예? 거래가 안 되니까 손이 바뀌어야지 세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불합리한 규제 싹 없애버리고 약탈적 부동산 관련 세금 원래대로 되돌리고 또 지금 고금리인데 사실은 지금 대출 가져가라 그래도 금리가 높아서 못 가져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대출의 길을 터주겠다. 저는 이런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한다, 지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LH가 세금을 투입해서 미분양 민간주택을 고가에 매입한 거 이거는 분명히 주인을 배신한 거 아니냐?
믿고 일을 맡긴 주인 뒤통수 까고 배임죄 저지른 거 아니냐, 매우 심각한 그 불법행위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진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사실관계를 이제 제가 정리해 보면은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 그 인근 평균 시세가 평당 2,440만 원인데 분양가를 33%나 비싼 3,249만 원에 바가지 온팡 씌우려고 이렇게 그 분양가를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쌓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15% 할인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려서 미분양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예전에 어떤 한 2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지금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요. 당시 그 서울의 최고 명문 백화점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명문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를 그 당시 100만 원, 이것도 상당히 비싼 거였는데 당시 100만 원 정가표에 팔리질 않아 갖고 재고가 수북이 쌓이니까 아예 정가표를 500만 원으로 탁 올린 다음에 30% 세일한다고 딱 하니까 싹 팔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각이 돼 갖고 누가 뭐 막 자랑 삼아 떠벌렸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 안 팔리던 거를 350만 원에 산 그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 사기 세일의 피해자 아닙니까? 짜증났던지 고발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사기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15% 할인해도 안 팔리는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엄청 바가지 쓰는 거니까요. 그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겨우 12% 하락된 비싼 가격으로 왕창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씁니까 이거? 와, 이거 완전히 집쟁이는 말이죠. 15% 할인해서 팔아도 대박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익 두둑하게 챙기는 상황인데 LH가 12% 할인된 가격, 그러니까 훨씬 비싼 가격에 왕창 사줬으니까 집쟁이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집쟁이 입장에서는 한 3% 정도는 뚝 떼서 LH한테 커미션 줘도 대박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이 딱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왜 LH가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상식이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또 기사 뒷부분 보니까 다행히 정말 이 천재, 충신, 원희룡 장관께서 저걸 이상하다 하면서 지금 감찰한다고 하니까 감찰 잘 하셔갖고 확실하게 해서 아주 엄중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화가 나죠. 그래서 또 다른 기사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저 LH거래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 보시면은 미분양 주택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집쟁이들이 우리 죽겠다. 왜 죽습니까? 대박 내려고 하는데 대박 못 내서 죽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가격 낮추면 팔리지 왜 안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해 달라고 징징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것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평등 원칙 위반입니다. 첫 번째, 평등 원칙 위반. 왜냐하면은 상투에 물린 후에 지금 고금리에 고통받는 개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도 가급적 좋은 가격에 팔고 탈출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개인들이 물린 이 집은 공공 매입 안 합니까? 그 개인들은 우리 거부터 먼저 사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쟁이 집은 사주면서 세금으로 사주면서 왜 우리 집은 안 사주냐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 집쟁이나 개인이나 공급자, 소비자, 일방 당사자일 뿐인데 왜 일방 당사자인 주택업체만 고가의 세금으로 공공 매입합니까? 왜 업자 편을 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이거는 공공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즉 배임죄 구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분양은 집값 거품에 편성해서 분양가 즉 매매 가격을 택도 없이 비싸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선량한 소비자들한테 바가지 뒤집어 씌우려다가 지금 실패한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안 사는 거죠. 그 가격은 비싸다고.
가격 내리면 팔릴 거 아닙니까? 왜 안 팔리겠습니까? 가격 내리면 15% 할인해서 안 되면은 30% 내리고요. 30% 내려봤자 그 인건 그 가격과 같은 시세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45% 내리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해야지. 그래서 가격 내리면 팔릴 건데 탐욕마귀 이 집쟁이들이 분양가를 내리질 않고 찔끔 내리는 그 무한히 사기죠. 그거는 내리는 척만 한 거죠. 결국 비싸게 팔겠다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인 거 아닙니까? 공공이 세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비싸게 매입을 해주면 주택업자는 횡재하는 것이죠. 완전히 대박 실현되는 거죠. 공공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공에 대한 배신 행위, 즉 믿고 일을 맡긴 주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주택업자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배임죄 아닙니까? 공공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저 LH 개입한 것 때문에 지금 박탈돼 버렸잖아요. 손해봤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조치입니다. 저거 기업은 재화의 공급자이고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주택이라는 재화의 소비자 아닙니까?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교섭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시장 가격, 이게 가장 정당한 것이다. 그 가격에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 질서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런데 시장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왜 공공이 나서서 시장을 왜곡시키는가 이겁니다. 이거는 거의 위헌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가격에서 시장 가격으로 공급해서 이익을 낼 수 없는 기업, 그거는 무능한 것입니다. 예? 그런 무능한 기업은 퇴출해라 이겁니다. 퇴출해라. 예, 그것이 시장의 기능입니다. 시장 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에 공급해서 이익 낼 수 없는 것은 꺼져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의 정의 실현 기능입니다. 경제 정의 실현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언제나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뭐 망했다고 그 좋은 겁니다. 그거는. 예? 망하려면 빨리 망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어떤 그 기업이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호황이건 불황이건 관계없이 하여튼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요. 그 경쟁에서 지는 기업들, 무능한 기업은 망해서 사라지는 것이 시장의 정의라는 겁니다. 경제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TV조선 그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분양가 너무 높게 책정해서 즉 탐욕 때문에 이것이 분양이 안 된 거죠. 미분양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15% 할인해도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30% 할인하면 팔렸을 수도 있고요. 한 50% 할인했다면 싹 팔렸겠죠. 그러면 이익이 좀 줄어들 뿐이겠죠. 이게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왜 LH가 기업은 15% 할인해도 안 팔린 그거를 더 비싸게 매입을 왜 했다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지돈이면 저런 짓 절대로 안 하겠죠. 저 거래로 해당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지금 봤을 거 아닙니까? LH는 왜 저런 짓 했겠습니까? 멍청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니고요. 매입 자금은 공공의 돈, 즉 세금 쓰니까 지 돈 아니니까 이익은 기업이 없고 공공은 손해인데 기업은 자기들이 얻는 이익의 일부를 LH 그 담당자에게 커미션 줘도 좋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의심이 들죠. 이게 합리적이죠. 이런 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LH 그 탐욕 마귀들은 가격이 정당하다는 그 근거로 자기들 행위가 건강하다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뭐 간평사 평가 보고서를 지금 들이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간평사 마귀들과 짜고서 말이죠. 간평 보고서 그 돈 주고 산 거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아수라시의 그 아수라 시장 마귀놈은 시장의 그 허가권을 돈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수라 법원의 아수라 판사 마귀놈은 돈 받고 판결문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아직 깜빵이 안 쳐박히고 지금
편안하게 똥 싸고 있잖아요. 아수라 국회 아수라 의원 마귀 연놈들은 아수라 시장 마귀놈이 도적질한 돈을 같이 나누어 처먹었는지 어땠는지 그거 궁금한데, 예? 도적 마귀놈 방탄질에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지금 이 판인데 LH가 뭐 저렇게 의심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붉은 청와대가 범죄의 소굴로 흥청망청하던 그 시절에 아수라 역적 검사 마귀 연놈들이 범죄 수사하라고 주인이 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배신했죠. 범죄를 덮어버리고 증거를 감추고 없애는 짓거리 역적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대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LH 뭐 간평사 저 주택업자들 저거 집쟁이들 저거 싹 고발을 해서 정의로운 검찰이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의견이 듭니다. 하여튼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한 서너 가지 이유로 미분양 주택이고 세금으로 정부가 매입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